네, 어제 주말 일요일입니다. 일본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아베 신조 총재가 이런 말을 했군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겠다. 벤버네키 연준의장의 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개장 초반부터 아시아 증시 개장 초반부터 상당히 약세입니다. 0.5엔 반빅입니다. 84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에 관련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선 WMC의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총선 이야기 많이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정할 공명당까지 합쳐서 참의원의 반발을 무시하거나 개헌안도 발의 가능한 3분의 2석을 넘어서는 득표를 하였고요. 그렇게 되면서 극우주의자인 야베가 총리로 올라설 것으로 여겨지는데, 자민당의 정책을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2%로 하는 등 머니 프린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엔화 약세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 관계가 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다만 한국 등 각국과 한일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민당의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할지, 엔화가 이미 5% 이상 하락을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내년의 예산안을 이번 선거로 인해서 정부안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자민당의 내년 예산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주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 중국도 주말에 내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는데요. 큰 틀을 보면 총 6대 임무, 즉 거시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진, 농업 기반의 튼실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도시화, 인민 생활 수준 향상, 개혁 개방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지속적인 개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은 이전에 양보다는 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뜻으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나 중국, 동아시아 쪽의 이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이슈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전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라는 미국의 최고 휴일이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상하 하원의 검토 시한이 최소 3일이라는 점에서 17일, 즉 오늘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고, 만약 뒤로 미뤄지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로 넘어가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말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100만 불 이상의 가계에 한해서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수정하는 제안은 비록 오바마의 거부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변화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7월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었던 25만 불 이상의 증세, 그 이하는 감세 연장안이 실제 재차 이야기가 되면서 수정안 제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전 국민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25만 불 이하의 감세 연장안을 합의를 하고, 내년에는 그 이상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결국 내년 1월 부채 상한 한도에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S&P의 신용평가 재조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에 근거한 고려했을 때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잡는 것이 바람직일까요? 일단은 2005년 원엔 환율이 하락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자동차를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자동차는 실제 원엔 환율이 1% 하락할 때 1.2% 수출 감소가 나온다는 연구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전체 5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보다는 일시적인 주춤 정도로 생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내수 부양책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절벽인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폭은 좀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면 시장은 최근 들어 펀드 환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장을 바라보되 매매는 금융, 석유, 화학, IT, 소재 등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에 치중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재정절벽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일정 정도 우호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어 기대를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주변 상황들과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